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박근혜 친정체제 구도를 확립했습니다.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친박계 이한구 의원과 진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전체 138표 가운데 72표를 얻었지만 남경필 의원과는 불과 6표 차이로 친박 복수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벼랑 끝 위기입니다. 진보 성향 원로그룹 원탁회의조차 참담한 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진당의 지지율은 5.7%로 지난 총선 당시 정당 지지율의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투표의 개연성이 크지만 부정덩어리로 통합진보당 전체가 오명을 뒤집었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정치 패널로 정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자, 아까 들으신 대로 어제 그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이한구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제 투표 과정을 보니까 1차하고 2차순위 역전이 됐습니다. 그 과정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졌는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세 후보팀이 나왔습니다. 이한구, 그리고 진영 후보팀이 나왔고요. 그리고 남경필, 김기현 후보팀이 나왔고, 후보팀이 나왔고, 그리고 이주영, 유일호 후보팀이 나왔는데 1차 투표에서는 한 표 차로 남경필 후보팀이 이한구 후보팀을 이겼습니다. 58표를 얻었고 이한구 후보팀이 57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주영 후보가 26표를 얻어서 이주영 후보는 이제 1차 투표에서 이제 탈락을 했죠. 그리고 2차 이제 결선 투표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뒤집혔습니다. 이한구 후보팀이 72표를 얻었고 남경필 후보팀이 66표를 얻어서 6표 차로 이한구 후보팀이 이겼죠. 아마 이주영 후보팀의 이제 26표를 찍었던 26표가 이제 분산이 됐을 텐데 이한구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한 표 차로 다 앞서고 있다가 이제 2차 투표에서 이제 결과 뒤집혔는데 그러면 상당 부분 표가 이제 그 남경필 후보 표보다는 이한구 쪽으로 좀 대거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의원들이 선택을 할 때 머리가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계산을 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의 구도가 크게 보면 이제 친박 핵심인 이한구 후보 그리고 친박과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 친박 성향을 갖고 있는 이주영 후보 그리고 쇄신파 리더인 남경필 후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주영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주영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친박계 일각에서는 이주영 후보가 좀 더 부담이 덜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한구 후보가 뒤늦게 이제 뛰어들면서 판도가 확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박 의원들이 이한구 후보 쪽으로 많이 갔고 이주영 후보가 좀 이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주영 후보를 지지했던 친박 의원들의 상당수가 아무래도 이제 이한구 후보를 찍어서 안정적인 어떤 박근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남경필 후보 쪽으로도 갔죠. 예, 뭐 지금 예. 아니,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복박이다, 탈박이다 계속 나오는데 결국 중심은 다 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 해설도 이게 친정체제를 더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꼭 좋은 건가요? 아마 그런 게 이제 친박 진영 내에서도 좀 우려가 됐고 그래서 친박 참모진들 일각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 게 어떤 그 당의 포용이라든지 화합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남경필 후보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일부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역시 이제 원내대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선 7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쨌든 그 19대 국회 첫 개원이 되면 이제 민주당 쪽하고 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역시 친박 지도부가 들어서서 원내를 장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선 나올 때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이 둘이 러닝메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건데 그 러닝메이트가 이제 진영 후보 아닙니까? 예. 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용산이 지역구인데 예.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전날 그 지역구를 방문했다. 그래서 혹시 박심이 좀 뭐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있었어요.
예, 그런 좀 빌미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위원장이 누구를 찍어라 이런 오더를 내리진 않았다. 절대. 이게 좀 친박 진영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좀 박빙 승부를 펼친 걸 보면 박근혜 위원장이 뭐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좀 오더를 내렸다고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일 어버이날에 박근혜 위원장이 진영 의원의 지역인 서울 용산구의 사회종합복지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방문한 것을 놓고 물론 예정된 일정이다 이렇게 친박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좀 뭐랄까 이제 배나무 밑에서 같은 고쳐 보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빌미를 줬죠. 이게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박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비박 진영의 어떤 비판이랄까 반발을 살 소지는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뭐 어제 그 당선된 분 이한구 의원 얘기 좀 나눠봤고요. 어제 이제 오늘이죠? 저기 친이계 그 이재 의원 오늘 저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죠? 대선 출마? 예, 아마 지금쯤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는 그 저기 인터뷰 기사가 좀 크게 실렸습니다. 보니까. 예, 예. 제가 그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제 이재호 의원의 은평을 자택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쭉 왜 나오는지 직접 만나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만났는데요. 제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킹메이커로 알려져 있고 또 현 정부의 2인자다.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분이 바로 다음 대선에 킹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적은 사실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는데 왜 나오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재호 의원 답변이 나는 단순 측근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도와준 측근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국가 이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안고 다시 한번 내 정치를 펼쳐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제목은 재밌더라고요. 주먹 불끈 쥐고 있다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좀. 근데 뭐 예, 전 예. 학살 뭐 이런 표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인들이 뭐 친이계 학살이니 뭐 누구는 어쩌니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좀 너무 우리나라 정치가 개파고 후진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표현은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친이계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이제 그 공천에서 탈락이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친이계 쪽에서는 이제 이게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네. 좀 자기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호 의원 주장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국 조직은 살아있다. 그 친이계 전국에 이제 펼쳐져 있는 당원들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도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참 허탈하고 허망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나서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소외돼서 한숨 푹푹 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보다 국민을 위해서 나서셔야죠 대통령인데. 네. 나도 뭐 출사표는 뭐 나름 뭐 멋있는데 뭐 얼마나 좀 지지를 받을지 좀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그 야권의 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그 백낙청 교수, 함세웅 뭐 이런 분들 야권의 이제 원로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원탁회의를 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최근에 통합진보당 그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좀 각성을 하라는 경고를 하고 하면서 진보 개혁 세력이 좀 재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안철수 교수 중심으로 해서 좀 손을 잡아라. 뭐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로 원탁회의인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상근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진보 진영의 원로들의 모임입니다. 원탁회의가 이게 아마 작년 7월에 구성이 됐는데 이 원탁회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야권이 진보 진영이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런 목표를 천명을 하고 구성된 원탁회의거든요. 이 원탁회의는 사실 그동안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대 이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뒤에서 추동을 해서 관철을 시킨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로 거의 분당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통합진보당의 그 내부 문제가 진보진영 전체의 문제로 좀 확산되고 있어서 결국 이제 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보진영의 어떤 자중질환으로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아마 이런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통합진보당이 분당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마 분당이 될 경우를 아마 가정을 해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좀 배제하고 그 나머지 세력과 그 나머지 어떤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묶는 어떤 진보 세력 재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12월 대선 때 이제 뭐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 뭐 아니면 좀 야권에서 정권 교체가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뭐 원로들의 이제 판단 뭐 이런 게 반영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 생각대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 진영이라고 해도 너무나 그 이념과 가치가 서로 다른 조직들이 다른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 정치권 소식 뭐 이 정도로 좀 들어봤고요.